안녕하세요. 코알라 책방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지 오웰의 코끼리를 쏘다라는 산문집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물농장과 1984년 등 불멸의 소설 작품들뿐 아니라 빼어난 에세이들과 칼럼들을 기고한 20세기 영문학의 독보적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그는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냉철한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영국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버마 남부 모울메인에 근무할 때 나는 만인의 미움을 받았다. 당시 나는 그곳 경찰지서 중 하나의 경찰관이었다. 그곳에는 막연하고 단발적인 형태의 반유럽 정서가 몹시 심했다. 경찰관인 나는 당연히 그들의 표적이었고 호시탐탐 해코지의 대상이 됐다. 날쌘 버마인이 축구장에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 역시 버마인인 심판은 못 본 척했고 관중은 아각대며 흉물스럽게 웃어댔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안전할 만큼 떨어져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내 뒤통수에 꽂히는 욕설이 신경을 심하게 긁었다. 시내에는 수천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길 모퉁이에 서서 유럽인에게 야유를 퍼붓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보였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민망하고 언짢았다. 그때 이미 나는 제국주의는 사악하다는 입장이었고 가급적 빨리 이 직업을 때려치우고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론적으로는 전적으로 버마인들의 편이었고 영국 압제자들을 적대시했다. 그런 일에 몸담고 있으면 제국의 저열한 짓거리를 맨 앞에서 보게 된다. 악취나는 유치장 철창 속에 짐승처럼 갇혀있는 비참한 몰골의 죄수들, 장기 복역수의 주눅든 잿빛 얼굴, 대나무로 매질당한 남자들의 짓물러 터진 엉덩이, 이 모든 것이 나를 견디기 힘든 죄책감으로 짓눌렀다. 문제는 내가 어느 것 하나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다. 그때 나는 새파랗게 젊었고 교육도 엉터리로 받았고 내 문제들을 침묵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야 했다. 동양에 나와 있는 영국인 모두에게 부과된 침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회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일이 일어났다. 사건 자체로만 보면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본질, 즉 압제정부의 진정한 작동 원리를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간파하게 해준 사건이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시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의 전화를 아침 일찍 받았다. 코끼리를 통제하기엔 턱없이 작은 구식 44구경 윈체스터 연발 소총을 휴대하고 조랑말에 올라 시장으로 향했다. 수리로 녀석을 위협하는 데는 유용하리라는 생각으로 도중에 여러 버마인들이 나를 불러세우고 발전기가 온 코끼리가 사슬을 끊고 도망쳐 시내에 나타났다고 일러주었다. 그들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코끼리를 봐도 속수무책이었다. 녀석은 이미 대나무 오두막을 박살냈고 소 한 마리를 죽였고 과일 노점을 습격해서 과일을 걸씬 들린 듯 먹어치웠다. 버마인 경위와 인도인 순경 몇 명이 코끼리가 나타났던 동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노파가 손에 회초리를 들고 벌거벗은 아이들 무리를 거칠게 내쫓았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는 듯했다. 나는 오두막 뒤로 돌아가 보았다. 진흙탕 속에 남자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인도인이었다. 검은 드라비다인 쿨리였다. 거의 벌거벗은 채였고 죽은 지 몇 분밖에 안 된 듯했다. 장마철이어서 땅이 진 탓에 남자의 몸뚱이가 깊이 1피트, 길이 2야드의 구덩이를 파놓았다. 거대한 짐승의 무지막지한 발이 남자의 등가죽을 마치 토끼 가죽 벗기듯 깔끔하게 벗겨놓았다. 나는 연락병을 보내 코끼리 사냥용 소총을 빌려오게 했다. 사람들은 소총을 보자 내가 코끼리를 쏠 참이라며 신이 나서 법석을 떨었다. 영국 군중이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구경거리였다. 소총을 가져오라고 한 건 유사시 호신용으로 쓰기 위해서지 코끼리를 쏠 마음은 전혀 없었다. 소총을 어깨에 들러매고 산비탈을 저벅저벅 내려갔다. 바보 같은 모습이었고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내 뒤에 딱 붙어 따라왔다. 코끼리는 도로에서 80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고 군중이 다가오는 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태연히 기다란 코로 풀 뭉텅이를 뜯어 제 무릎에 탁탁 쳐서 흙을 털어내고는 입속에 쑤셔넣고 있었다. 소보다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녀석의 발전기 난동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무엇보다 나는 녀석을 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다. 한동안 녀석을 지켜보며 다시 흉포해질 낌새가 없는 걸 확인한 다음 귀가하기로 작정했다. 그때 나는 뒤로 돌아서다가 나를 따라온 엄청난 군중을 보았다. 적어도 2,000명은 돼 보였고 길 양쪽 모두 멀리까지 사람들로 막혀 있었다. 재미있는 구경을 할 생각에 신나고 흥분된 표정이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마법의 소총을 손에 든 나는 잠시나마 봐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나를 앞으로 떠미는 2,000명의 의지가 느껴졌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이었다. 두 손으로 소총을 들고 서 있던 나는 백인의 동양 지배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인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날 나는 코끼리를 쏴야 했다.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성도 듣지 못했고 반동도 느끼지 못했다. 명중했을 때는 원래 그렇다. 찰나의 순간에 기습 공격을 당한 녀석의 몸통에 모든 선이 변하며 폭삭 늙어 보였다. 녀석의 입에서 침이 줄줄 흘렀다. 수천 년을 산 코끼리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두 번째 총격에 녀석은 다리가 꺾이고 머리통이 아래로 쳐졌다. 세 번째 총알에 녀석의 온몸이 덜커덩 흔들리고 뒷다리가 몸뚱이에 깔려 접히면서 상아가 나무처럼 하늘을 향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다. 그러고는 내 쪽으로 배를 내보이며 무너졌다. 쿵 하는 소리에 내가 엎드려 있는 곳에 땅까지 흔들렸다. 한참이나 녀석이 죽기를 기다렸지만 숨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남은 두 발을 심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다 발사했다. 굵은 핏줄기가 붉은 벨벳처럼 솟구쳤지만 고통에 찬 숨소리만이 끝없이 이어질 뿐이었다. 하지만 나와는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에서 총탄조차 더는 해를 가할 수 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더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녀석은 30분이나 더 버티다 죽었다고 한다. 그 후 내가 코끼리를 쏜 것을 두고 기나긴 논쟁이 이어졌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한 일이라고 했고 젊은 사람들은 쿨리를 죽였다는 이유로 코끼리를 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했다. 코끼리는 드라비다인 쿨리보다 가치 있다는 거였다. 나는 종종 생각해 보았다. 내가 그때 코끼리를 쏜 건 그저 바보처럼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있을까? 12월인데도 겨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근하던 중에 그제와 어젠 겨울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꽤나 굵은 눈이 내립니다. 아니 강풍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흩날립니다. 아무래도 세미까지인걸요.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낼 준비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보다 힘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줌의 햇살이 되고픈 손안의 책방, 코알라 책방이었습니다. See you again.